자, 24년 서인천고 2학기 기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부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적분 한번 해봅시다. x 4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한 것 같을 때 T의 값이 1일 때 전 P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미분에서 속도 함수 구해봅시다. VT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10T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V1 이라고 하는 값은 13이다.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면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상 홀수 차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x의 값을 지우고 나면 상수만 남기 때문에 상수의 정적분은 상수 곱하기 구간의 길이죠. 그럼 구간의 길이 4니까 정답은 40이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4번이에요.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의 극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특수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서 상황 좀 이해합시다. f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x 플러스 3의 뒤에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감소 다시 증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기는데 마3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해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이 연두색깔 그래프가 y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0일 때 접하는 포인트인데 그 0의 값이 극대값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5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가 얼마냐? 단순히 적분하는 문제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했다고 치면 x 세제곱 플러스 x 얘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죠. 그럼 따라서 1의 값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12가 되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옳은 걸 찾아라. 마찬가지로 함수가 특별한 함수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7이다가 될 테니까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0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잡아보면 왼쪽에서 접하는 게 0이 되고요.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3이죠. 그럼 2대1 비율관계에 따라서 극소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0부터 2까지 감소하고 있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변수는 다 x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변수 바꿨다고 치고 마이너스의 값으로 다 플러스로 바꿨을까요? 플러스로 바꾸면 구간이 바뀔 테니까 3부터 2까지 플러스로 바꾸면 구간이 바뀔 테니까 2부터 0까지죠.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3하고 3의 값 지울 수 있고요. 2랑 2의 값도 지울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주어진 함수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2x 플러스 7이고 f0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f1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죠? 단순 적분 문제니까 적분 한번 해볼게요. fx 라고 하는 값은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f1의 값은 모든 개수의 총합이니까 각 계산해버리면 5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9번입니다. 자, 곡선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랑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건 두 개의 점이죠. 그래서 왼쪽의 포인트가 0이 되고요. 오른쪽의 포인트가 2가 되는데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1부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각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파란 색깔 도형의 면적하고요. 0부터 2까지 빨간색 도형의 면적은 비율관계상 1대2으로 넓이가 똑같죠. 그럼 따라서 넓이 공식 이용합시다. 2 곱하기 두 개 있어서 2를 곱한 거예요. 6분의 최고차의 절대값은 3이고 두 근의 차가 2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3하고 6 약분하시면 전체 답은 8이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fx가 짝수 차수만 구성되어 있죠. y축 대칭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앞에 거에서 x제곱 묶어내면 0이 접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 그리고 증가 다시 감소 다시 증가하는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0에서 접했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쭉 잡아서 이 연료 색깔이 y는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가 y축이니까 얘가 0이에요. 그 상태에서 뒤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보이죠? 그럼 따라서 다시 만나는 포인트는 2루트 3이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대 루트 2에 대한 비율관계죠. 그럼 파란 색깔 극소값은 2루트 3을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칭성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극소의 값도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데 보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얘가 y축 대칭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 y축이 좀 가깝게 붙어 있다면 플러스 2의 값은 좀 더 멀리 넘어가겠죠. 그럼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마일부터 2까지다. 그래서 함수의 최대값은 극대값이니까 20으로 확정이죠. 그 다음 최소값은 x가 2일 때네요.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16 마이너스 48 플러스 20이니까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찾고자 하는 최대 더하기 최소라고 하는 값은 8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넘어갑시다. 자, 11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 개수 몇 개냐 물어봤죠.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도함수 부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어진 도함수 f'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 뒤에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그래프가 현재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부호 변화가 안 생기려면 x축하고 아예 만나지 않던지 아니면 x축과 한 점에서 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판별식을 보는 거니까 4분의 D로 쓸게요. 짝수공식 이용합시다. 4분의 D 계산하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a제곱에 마이너스 36이 되고 0보다 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4a제곱이니까 4로 나눌게요. a제곱 마이너스 9의 값이 0보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a의 값은 플러스 3까지가 될 거고 정수개수니까 전체 개수는 7개가 나오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대요. 잠시 한번 그려볼까요?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원기둥이 이렇게 밑면이 나오고요. 높이의 값이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존재한다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랬을 때 주어진 원기둥이 일단 반지름이 1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에서 요만큼 잡았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1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높이의 값이 현재 2였나요? 높이가 2였으니까 이 노란 색깔 길이가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원기둥의 높이가 매초 3cm의 속도로 커진대요. 그럼 다른 거랑 똑같은데 높이만 쭉 늘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도형을 좀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t초가 지났다 라고 생각한다면 늘어난 양은 3t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를 봤으니까 실제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피의 값은 VT라고 쓸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럼 밑넓이가 파이가 되고 곱하기 높이의 값은 3t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속도 함수, 이 부피의 값은 결국 주어진 값은 얘가 지금 t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변화율은 그냥 상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v 프라임 t라고 쓸게요. 너의 값은 3파이가 되므로 결국 a라고 하는 값은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이에요. 자, 곡선 y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sh라고 하자라고 써있는데 주어진 곡선이 지금 현재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x축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sh라고 하는 값, 이렇게 다시 옆에 쓸게요. sh라고 하는 값은 인테그랄 주어진 값이 1-h. 한번 쓰고 갑시다 그냥. 얘는 인테그랄 1-h에서 1 플러스 2h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어진 함수는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의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계속 쓰기 좀 불편하니까 잠시 fx라고 써본다면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호칸이에요. 그래서 분모의 값은 h가 된 건데 sh 그대로 분자 올릴 건데 이 sh는 스몰 fx의 적분이잖아요. 우리가 라지로 쓸까요? 라지 f 1 플러스 2h 뒤에 마이너스 라지 f 1 마이너스 h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개수가 3이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3의 미분값이므로 스몰 f 돌아오겠죠. 스몰 f의 1이다. 그럼 따라서 빨간색 식에다 1의 값 대입하면 4 나오죠. 거기 3배한 거니까 12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프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k만 놔두고 다 이항하도록 할게요. 다 이항해 보시면 x 세제곱에 뒤에는 마이너스 12x 뒤에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k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함수 파란 색깔 그래프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서 fx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얘도 4의 값을 지웠을 때 원점 대칭 함수니까 특수함수죠. 그럼 바로 그래프 그릴게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3차 함수가 생기는데 지금 2차 계수가 없기 때문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y축이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금 이 y축과 만나는 선이 4죠. 근데 그때 뒤에 없다 생각하시면 x의 값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2인 거니까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2루트 3이죠. 그럼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극소의 값은 현재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극대의 값은 대칭성에 따라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함수하면 2의 값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f2라고 하는 값은 2의 값 넣어보시면 주어진 값은 8 마이너스 24 플러스 4인가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이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f 똑같이 2가 써있네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f 마이너스 2. 요거 f 마이너스 2 대신에 요것도 계산해도 돼요. f 제로의 값이 현재 4다. 그러면 지금 간격 차이가 16만큼 나잖아요. 그럼 또 16만큼 들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극대값 이렇게 극대값은 16만큼 더한 거 하면 20 나오죠. 20. 그 다음에 변곡점의 좌표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4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k라고 하는 값 있죠. 이 k의 값을 그었을 때 그 음수에서 2개 만나고요. 양수에서 하나 만나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빨간 색깔 4에서부터 20 사이에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을 수 있으면 음수 쪽에서 2개 만나죠. 음근이 2개, 양수 쪽 하나죠. 양근이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4보다 크고요. k의 값이 2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럼 따라 전체 개수는 15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럼 다음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역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좀 이해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함수에다가 7의 값을 대입하시면 3이 나오죠. 3의 값을 대입하시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형태는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랫끝끼리 곱한 걸 빼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1-3이 되어서 전체 값은 18인가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면 되죠. 근데 이 그래프도 지금 정확하게 y축 대칭이 짝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y축 대칭 함수가 되고요. 뒤에 k가 없다 생각하면 x제곱 묶이니까 극대가 지금 현재 그 x축에 접하는 거죠. 근데 k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y는 k 접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주어진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다시 극대가 찍히고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대칭형 그래프가 생기고요. 그 다음 0에서는 y는 k와 접하는 상태가 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접하는 포인트가 0이죠. 이 빨간 색깔 포인트가 0이 되는 거고 다시 만나는 포인트 잡아보시면 뒤에 없다 생각하시면 x제곱 묶었을 때 2x제곱 묶었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가 생기죠. 그래서 만나는 값이 루트 2니까 이 오른쪽 값이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상 너의 값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1의 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데 그 최소의 값 1의 값 넣어볼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k-2가 되죠. 그럼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VT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좀 잘 지워볼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속도 함수가 나와 있는데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거만 있는데 고르래요. 하나씩 골라봅시다. 자, 기억번에서는 열린 구간 B에서 C 사이에서 점 P의 가속도가 양의 값이냐 물어봤는데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 함수가 증가하면 가속도가 양수가 되죠. 근데 B에서부터 C까지가 속도 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양의 값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번에서는 A부터 E까지 갈 때 A에서부터 E까지 갈 때 그때 점피의 운동방이 2번 바뀌냐 그래서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2번 바뀌냐 물어봤는데 A에서 E 사이에서는 바뀌는 곳이 여기 왼쪽 이거 하나밖에 없죠. 2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번에서는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는 적분값이 0이래요. 그럼 0에서 여기 지금 만나는 포인트까지가 양수 범위가 되고 만나는 포인트에서 2까지가 음수 범위가 되는데 두 개의 넓이가 똑같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D까지 가게 되면 조금 남잖아요, 뒤에가. 그렇기 때문에 양수 쪽이 좀 더 크겠죠. 그럼 처음 위치에서 양의 방향 이동한 위치에 있다가 맞는 말이 되죠. 디귿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입니다. 자, 18번에서는 미분가능 함수 f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의 ftt 그러니까 주어진 값이 이렇게 생겼대요. f0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우선은 이 함수는 x 마이너스 t의 ft의 적분함수이기 때문에 fx의 함수를 2번 적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왼쪽 0 나와요.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가 넘어갈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어진 함수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해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가 되는 거고 이 주어진 값은 12x 제곱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돼요. 다시 미분해 보시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인 거죠.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fx가 나오고 주어진 값은 24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f0의 값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아니면 여기 위에서
어차피 도함수가 fx인 거 아시면 제로의 값은 1차의 개수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9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다함수 fx와 gx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fx는 2차 함수고요. gx는 3차 함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g합성 fx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 게 오타가 하나 있네요.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입니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일단 fx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fx를 잠 t라고 잡아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이 값을 잠시 t라고 좀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이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생길 것이고 t의 값은 아무리 커도 이 꼭지점보다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럼 t의 최대값이 생기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x가 1일 때 그런 거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0 나오므로 이 값은 y의 값이 2k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의 값은 현재 2k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fx를 t라고 치환해 놨기 때문에 g합성 fx를 gt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y는 gt다 라고 생각하면서 t의 값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좀 보고 갑시다. 그럼 따라서 gt의 값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5가 되는데 얘도 보시면 앞에 있는 거 3개에서 t의 값을 묶어내면 완전 제곱식이죠. 특수함수니까 미분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t만 묶어낼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니까 t 마이너스 3에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므로 주어진 그래프 그려보시면 처음에 감소 그리고 증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럼 그랬을 때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니까요.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극대의 값이 현재 5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가 왼쪽이 0 그 다음에 오른쪽 접하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3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극소의 값은 현재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극소가 다시 되는 x의 값을 구해보시면 그 x의 값은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 또는 1의 값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극대와 높이차는 4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그리고 요 한 칸 있죠. 거리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하시면 얘가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의 값은 결국 극소값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2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1이 되고 싶어요. 최소값이 1. 그러면 주어진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k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어잡을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너의 왼쪽을 잡게 되면 최소가 1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2k라고 하는 값은요. 우선 4보단 분명히 작거나 같아야 해요. 근데 한없이 계속 작아지다 보면 이 최소를 넘어설 수도 있죠. 그럼 최소가 더 커지기 때문에 1보단 무조건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2로 나눠보시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k의 값이 2보단 작거나 같기 때문에 k의 최소값이 2분의 1이죠. 최대값이 2이므로 두 개 곱하래요. 그럼 답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20번입니다. 자,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0부터 x까지 ft dt래요.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gx부터 좀 분석을 할까요? 그럼 gx가 뭔데 라고 하면 첫 번째 gx라고 하는 값은 죄송해요. 어차피 써 있으니까 또 굳이 쓸 필요 없고 g0라고 하는 값 있죠? g0이라고 하는 값은 0 대입하시면 0 나오죠? 그럼 두 번째로는 미분해 보시면 g'x가 fx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함수가 fx입니다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fx라고 하는 값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장시킬게요. 이 개념을 확장시키면 적분하시면 gx가 나오겠죠? 그럼 gx라고 하는 값은
아,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3차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밑에 조건 읽어봅시다. x의 값이 1보다 크고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값이 지금 현재 gx의 최대값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3차 함수는 원래 최대값과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데 범위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가 나타난다면 결국 끝값이거나 아니면 극대값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gx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으니까 그래프가 만약 단순 감소한다면 그러면 1 이상이었으므로 뭐 1이 여기다 칠까요? 그럼 당연히 1의 오른쪽을 보시면 1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당연히 1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죠. 근데 최대값이었는데 GT였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극값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1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1의 값을 한 이쯤 잡아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이쯤 잡아볼게요. 이렇게 1이 여기 있다. 이쯤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일단 G2의 값이 가장 크므로 그럼 일단 2라고 하는 게 극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대값을 걸었을 때 G3의 값이 최소값이래요. 그럼 절대값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극대가 아닌 다른 값이 최소가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극대가 극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대 최소가 바뀔 수도 있지만 G3의 값은 극값이 아닌 값으로 다른 값이 이제 최소값이 됐다면 그 값은 0일 수밖에 없죠. 절대값을 걸게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얘는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뭐 이런 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걸었을 때는 밑에 있는 게 접혀 올라왔기 때문에 0일 때가 최대가 되죠. 최소예요. 그럼 따라서 보고 있는 값 중에서 이보다 큰 쪽 한 여기쯤이 3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G0가 0이었으니까 뭐 0이 이쯤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이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근 하나 빼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GX에서. 그렇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일단 식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0이 근임으로 x, 3이 근임으로 x마 3, 하나 근은 뭔지 모르겠어요. x 마이너스 알파로 구성이 되겠구나. 그 상황 속에서 x가 2일 때 극값이니까 미분에서 2의 값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럼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럼 g 프라임 x 최고차 한계수인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을 일단 제외하고 미분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앞에 거 미분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두 번째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세 번째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2의 값 넣어봅시다. g 프라임 2의 값인데 2의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맨 앞에 거 마이너스 1 나오죠? 2의 값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뒤에 플러스 2의 값이 들어가면 4 마이너스 2 알파인가요? 2의 값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그 값이 현재 0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건 필요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넘어가면 알파라고 하는 게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지워지죠 이렇게? 그럼 알파가 그냥 0이네요?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가 아니구나. G0가 0이고 알파도 0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0에서 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모양이었던 거고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3이 되는 거며 극값이 2가 되는 거죠. 실제 비율관계상 그렇기도 하죠. 그럼 찾고 싶었던 건 fx니까 fx가 뭐냐? fx의 값은 gx의 도함수예요. fx의 값은 gx의 도함수.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알고 있죠?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가 0하고 2인 거 보이죠? 굳이 미분하지 마시고 이거 찾아내시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f1이었나요? 그래서 f1의 값 대입해 보시면 2가 나오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절대값 함수가 되는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t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함수 gx의 극값 중에서 t보다 큰 극값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지금 fx의 극값 중에 t보다 큰 극값이에요. 극값은 y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것은 y의 값입니다. 거기서 개수가 gt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gt는 x의 개수가 아닌 y의 개수입니다. y의 개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t는 a에서 gt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했다. 그때 n번째 있는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한번. 그러면 함수 fx가 절대값 함수이니까 이 안쪽에 그래프 먼저 그릴 건데 뒤에 플러스를 빼면 원점 대칭이죠? 그럼 우리가 특수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처음에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가운데가 0인 거죠. 얘가 0. 앞에서 1의 값을 지워내시면요. 2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 보이시나요? 그래서 극대와 다시 만나는 곳이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 비율관계에 따라서 극소의 값은 1이죠. 그럼 극대의 값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x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극값을 좀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극값 이렇게 좀 잡아볼까요? 극소값이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3 이 상태가 될 거고 0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이 0의 값은 지금 현재 1이죠. 그러면 x축은 변곡점에 가깝게 이렇게 x축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0일 때가 1입니다. 그럼 마3에서 1까지 4만큼 차이 나죠? 그럼 1에서 극대까지 4만큼 차이가 날 테니까 여기는 극대값은 5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걸어주시면 노란색 그래프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요.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 함수의 극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의 값이 5 이런 게 극값이라는 소리예요. y의 값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값도 절대값을 취해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얘가 3이라는 극값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극소값으로 0인 거 보이시나요? 미분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0이라고 하는 극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t라고 하는 게 y값이었기 때문에 t보다 큰 극값의 개수가 gt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의 값이 만약에 음수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 아래쪽을 아예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내용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t라고 하는 게 음수여서 이 아래쪽이 딱 깔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t보다 큰 극값의 개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세 개가 모두 다 살아남죠. t의 값이 음수면 현재 극값 개수가 3개예요. 근데 t의 값이 0이 딱 되는 순간, 이 0이 딱 되는 순간 0이 빠지죠. 그럼 극값 2개밖에 없죠. 그래서 0일 때부터 불연속이 되죠. 함수가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의 값이 바로 a1이다 라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다 보면 0과 3 사이는 계속 3과 5니까 2개예요. 근데 정확하게 t가 3이 되면 3보다 큰 거가 5밖에 없죠. 그럼 딱 3일 때도 불연속이니까 얘가 두 번째 불연속 포인트이자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구나. 그럼 같은 이유 때문에 5의 값이 세 번째 불연속점이자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죠. 그럼 딱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값도 A1, A2, A3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값 한번 계산해봅시다. 리미트 보고자 하는 값이 t의 값이 A1이니까 0으로 가는 좌극한입니다. 그럼 너의 GT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럼 t가 음수일 때니까요. 음수에 깔아내면 그 값 3개 나오죠. 그럼 너의 값은 그래서 3개다. 두 번째로는 G, A2의 값이 현재 3이었기 때문에 3에서 1만큼 빼요. G1이 얼마냐? 그래서 Y축, 함수가 Y축이에요. Y 함수입니다. Y는 1에 대한 함수 그었을 때 걔보다 큰 극값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너의 개수는 2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 t의 값이 A3로 가요. 그럼 A3가 5였으니까 5에 대한 좌극한이죠. 5보다 살짝 작은 곳에서의 GT가 얼마냐? 라고 물어봅니다. 5보다 살짝 작으면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으니까 2개 지워지고 하나밖에 안 남죠? 이게 하나다. 그래서 이 3개 더한 거니까 전체 값은 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22번은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 평이동 함수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우선 일단 얘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x 안에 들어가는 값이 4-x와 x 플러스 2면 두 안에 정의역을 더했을 때 상수항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는 선대칭 함수죠? 그 선대칭 함수를 더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면 이 형 점대칭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넌 어느 점의 대칭이냐? 라고 한다면 x값의 평균이에요. 더해서 반띵하면 3, 나오는 상수값의 절반입니다. 6, 여기에 대칭인 함수죠. 자, 그런데 우리는 3차 함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f 다시 한번 써봅시다. fx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x 하나 묶고 시작할게요. x에 x-1이죠. x-2니까 x축과 만나는 게 0, 1인데 정확히 딱 대칭적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현재 1, 다시 좀 쓸게요. 1, 0의 대칭이죠. 그러면 이 연두 색깔 점을 평행 이동해서 빨간색으로 만들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죠? 그럼 p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했죠? q의 값은 6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것은 f x-2의 플러스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x의 값은 x-에서 대입할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x-2 곱하기 x-3 곱하기 x-4의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두 곡선으로 둘러싼 넓이래요. 그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뭐 할 거냐? 차함수와 x축의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차함수를 보기 위해서 새로운 함수 hx를 잡아내서 fx에서 gx를 뺐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두 식을 빼려고 보니까 x-2랑 x-이 겹치죠? 일단 묶어낼게요. 그래서 x-2로 묶어내시면 fx 쪽에서는 x 곱하기 x-2니까 정리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남죠? 그 다음 마이너스 gx 입장에서 이 두 개가 남죠? 뒤에 6은 따로 쓸 거예요. 묶은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되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6이라는 게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럼 따라서 x제곱하고 x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바뀔 테니까 너의 값은 6x 그 뒤에 마이너스 12가 있죠. 마이너스 12 그럼 6에 다시 묶을 수 있죠. 6을 다시 묶어내시면 6에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인수분해 할게요. 6의 값을 묶어내시면 x-2 제곱 마이너스를 합창공식이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x-3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 그럼 따라서 정확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 이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왼쪽 값이 1이고요. 오른쪽이 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이 빨간 색깔 면적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럼 주어진 값 계산해 보시면 6분의 최고창 절대값 6에 두근의 차가 2죠. 세제곱하면 8이어서 전체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23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창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고 써있는데 마이너스 1 왼쪽과 플러스 1의 오른쪽은 y는 x라고 하는 게 단순 함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fx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hx가 제시하는데 hx는 연속 함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가 무려 극한으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우극한으로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극한의 값은 대입하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hx가 뭔데 라고 하면 단순히 0 플러스 대입이에요. 그러면 p의 값이 0이 돼서 전체가 x가 되긴 하는데 0보다 큰 거니까 x보다 살짝 크겠죠. 그럼 너의 값은 g의 x이긴 한데 x보다 살짝 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뒤에 곱하기
그 뒤에도 2의 값을 그냥 대입하세요. x 플러스 2가 되죠. 걔보다 살짝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g의 x 플러스 2라서 너의 값 중에서 살짝 큰 거다. 그럼 도대체 저 살짝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연속함수에서는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좌극한이든 아예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는 무시하시고 그냥 함수를 먼저 써봅시다. 그러면 gx가 뭐였냐? 그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있다. 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조금 크게 그릴게요.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함수가 있다면 요 바깥에서 y는 x거든요. 주어진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 잡을게요. 하얀색 쓸까요? 파란색 쓸까요? 파란색. 요렇게 구멍이 뚫리고 여기 구멍이 뚫리나요? 그래서 얘가 y는 x가 이렇게 그어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y는 x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y는 x가 그어진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뭔지 몰라요. 다만 이 함수가 fx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gx 그래프죠. 그리고 난 다음엔 gx 플러스 2는 뭔데?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두 칸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은 마상 대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까지 한 요 정도 점을 좀 찍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왼쪽 두 직선 보이죠? 직선이 그대로 이동된 거니까 연두색이에요. 이렇게 구멍, 이쪽도 이렇게 구멍이 돼서 길기 일자리 직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직선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가운데는 f의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구간별로 여기 마이너스 3이에요. 각 구간별로 함수 두 개 있죠. 파란색과 연두색을 곱해서 만든 함수가 일단 hx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값부터 계산하자. 그래서 실제 hx의 식을 먼저 써보잖아요. 그럼 이 식을 써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마삼 왼쪽 보이시죠? 이 연두 색깔 그래프는 뭐냐면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파란색 그래프는 y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삼보다 왼쪽에 있을 땐 둘이 곱한 거니까 주어진 값 x의 값이 마삼보다 작을 때 그때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데 그럼 그때는 fx 플러스 2랑 y는 곱이죠. 그럼 곱해보시면 x 곱하기 f의 x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마삼은 어떻게 해요? 아직 좀 기다려보세요. 일단 등호 처리하지 말고 나머지만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그때는 fx랑 x 플러스 2의 곱이죠. 그럼 주어진 함수는 x 플러스 2 곱하기 f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x의 값이 1보다 클 때 그때는 x랑 또다시 x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의 개념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 플러스의 개념은 함수가 연속이 안 될 것 같을 때 예를 들어서 마삼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는 자체가 연속 함수죠. 근데 함수가 바뀔 때는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럴 때는 플러스 개념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함수를 정의할 때 오른쪽 걸로 정의를 대신할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x가 마3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3에서 함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마3은 함수가 바뀌었을 때는 함수 값은 오른쪽 거 채택이니까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 크다 할 때 등호,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이겠다 이런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현재 보고 있는 이 hx가 연속함수라서 원래 이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 건데 연속함수는 무조건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의 개념이 많이 좀 희석이 됩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붙어있어요. 어차피 붙어있고 어차피 붙어있고. 무슨 말인지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왜 굳이 저렇게 줬을까? 차라리 조건 따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hx는 그 플러스의 개념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그 상태에서 문제가 x는 1에서 현재 미분이 가능할 때 hx 마일부터 1까지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일단 우리는 f를 찾기는 해야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f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선은 연속성부터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미분 가능 먼저 봅시다. 우리 미가 좀 1에서 보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연속성은. 그래서 1 함수 바뀔 때 보이시죠? 앞에 거 이거 미분해 보시면 밑에 쓸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뒤에 플러스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x 플러스 2에 f 프라임 x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해 보시면 1차 두 개니까 두 개 더해서 2x 플러스 2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x는 1에서 미가 이걸 볼게요. 그래서 기억번 연속성이죠. 미분간 연속해야 되니까 위에다 1 대입한 거 밑에 1 대입한 게 똑같아요. x 플러스 원래 똑같죠. 그럼 x와 fx 같으면 되니까 f1의 값은 1이다.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 가능성. 노란색에 1 대입한 거랑 노란색에 1 대입한 겁니다. 위에 1 대입하시면 f1 1이죠. 플러스 3배의 f'1 이 값이 4가 되는 거죠. 너가 1이잖아요. 너도 1이 되죠. f'1의 값이 1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성을 볼 건데 뭐 어떤 건 값의 계산 크게 관계 없어 보여요. 저는 일단 바로 위에 있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볼까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삼 똑같겠죠 어차피. 요 위에 거 잠깐 보고 있는데 왜 위에 거 보는 게 괜찮아 보이냐면 x 똑같죠? 그럼 차라리 그냥 마삼 집어넣을까 여기다? x 지워버리고 마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마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낫겠네요. 그럼 두 번째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참고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하셔도 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서 f 이렇게 3개 알아냈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억과 니은을 다 일단 쓰시고 그냥 대입해서 찾아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평행을 좀 이용할게요. 1이고 도함수가 1일 때가 각각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수의 평행이동을 이용해 보시면 f의 x 플러스 1의 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이 함수에 0 대입한 거죠. 이게 상수항이에요. 그럼 얘는 미분해서 0 대입한 거죠. 이게 1차항입니다. 그래서 fx가 최고차항에서 실제 3참수였기 때문에 x 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 1차가 1 x 상수도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f-1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f-1을 넣어볼까요? 그럼 f-1이라고 하는 값은 노란색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2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럼 주어진 값이 4a가 계산하시면 내가 8 나오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좀 식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는 a의 값 대신에 2다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hx입니다. 요거죠. 세 번째 거. 그럼 주어진 값은 x 플러스 2에 곱하기 fx dx 이 값을 물어본 건데 지금 제가 찾은 식은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보다는 얘를 좀 바꿉시다. 평이동할게요.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1씩 더하면 x 플러스 3에 f의 x 플러스 1의 dx가 되는 거죠. 계산은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 플러스 3 곱하기 fx 플러스 1의 값은 한 번 더 써볼게요. x 플러스 3 뒤에 곱하기 x 세제곱 뒤가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의 값이죠. 그럼 주어진 식을 다 정리해 보시면 x 4제곱에 뒤에는 3에다 2인가요? 플러스 5x 세제곱 2차식은 2에다가 맞죠? 아니 6이죠? 6에다가 1인가요? 그럼 플러스 7x 제곱 1차식은 3의 1이죠? 플러스 4x 상수가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값을 적분 한번 해봅시다. 적분해 보시면 5분의 1의 x 5제곱 플러스 4분의 5의 x 4제곱 플러스 3분의 7의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이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죠. 그럼 0은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에 5분의 32 뒤에 플러스 대입하면 20인가요? 그럼 뒤에가 마이너스 3분의 56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계산인데 이거 분수가 이거 두 개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분자를 좀 자를게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가분수를 대분수 바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이용하면 좀 편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분의 2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6을 잠시 나눠볼까요? 56 나누기 3 하시면 1, 3, 26 남네요. 그럼 3, 8에 24니까 2가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보시면 좀 더 편해요. 그럼 너의 값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니까요. 마이너스 15분의 8이 16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 계산 힘드네요. 12,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28,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이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모든 값을 다 플러스로 바꿔내시면 주어진 값은 15분의 30만큼 더한 거니까 46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고 주어진 값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긴 했었으나 그래도 좀 풀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인천고 시험지 해설이었습니다.